네, 순환문과 조건문입니다. for문과 if문입니다. 데이터 분석 및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r문입니다. 기본 원리로는 순환이 되는 거예요. for i in 1, 2, 3이라는 것은 이 i에 1과 2와 3을 차례대로 넣어서 이 프린트 속성에다 넣어서 출력하겠다라는 게 되겠죠. 네, for i in 리스트죠. 1, 2, 3은 하고 여기서 네, 콜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i. 자, 이 i가 이 프린트라고 하는 속성에 하나씩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네, 1, 2, 3이 순서대로 나왔고요. 이게 만약에 4, 5라고 하면은 1, 2, 3, 4, 5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응용입니다. 순환문의 실행 결과를 객체의 리스트로 담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객체 A에, 우선 순환문부터 볼게요. 순환문 A에 1과 2와 3이 들어가는데 출력될, 즉 반환될 값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과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만들어 보고요. for i in 1과 2와 3을 순환시킬 거고요. 그리고 출력은 i의 제곱을 출력을 하는 게 되겠죠. 네. 여기다 프린트 함수를 써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 네. 1과 4와 9가 출력이 되는 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 출력된 거고, 또 한 번 실행된 거고, 또 한 번 출력된 거예요. 즉, 한 번 실행, 두 번째 실행, 세 번째 실행에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결과들을 한 객체, A라고 하는 객체에다가 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냐면, 우선 A를 빈 객체, 빈 리스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빈 리스트 객체를 A라고 지정을 하고요. for, 이제 나머지는 for문 같습니다. in i in 1, 2, 3은 자, 어떻게 해요? 자, 콜론 하고 A, 객체 A에다가 점 append라는 속성이 있어요. append는 하나씩 붙이자라는 겁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우리가 appen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1, 2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A를 출력을 해보게 되면 자, 1과 2가 되죠. 여기에 A.append 3을 한번 해볼까요? 네, 3을 하고 출력을 해볼게요. 3 두 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3 한 번 하고 제가 실행하고 또 실행을 해서 이렇게 나왔죠. 여하튼 자, append라고 하게 되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append라는 속성을 사용을 해서 이 제곱이 들어간 것을 여기서 i의 제곱된 내용을 A에 전부 다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를 출력해주는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게 되면 빈객체 A 만들었죠. 그리고 1을 하나 넣고 1의 제곱이 들어가서 A의 객체에 담겨졌죠. 그리고 두 번째 2가 들어가서 제곱이 되어서 4가 담겼고요. 세 번째 3이 들어와서 제곱하고 A라는 객체에 담겨졌죠. 그래서 1, 4, 9라는 값이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빈객체를 한번 만들었죠. 그리고 for문을 돌렸죠. 그리고 for문도 아래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여러 줄의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줄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A 객체에다가 자, 우선 객체 지정하지 말고요. 리스트 형태로 꺽쇠 가로를 만들어 주고요. 자, 제곱 for i in 1, in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for i in이 뒤로 왔죠. 네, 뒤로 왔고요. 실행되어서 나올 것 있죠. 실행되어서 나올 게, 자, 여기 지금은 append는 아니지만, 실행되어서 나올 게 요게 되겠죠. 요게 앞으로 옵니다.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운전을 해보면 리스트 형태로 1, 4, 9가 출력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카피를 해서요. 이거를 이제 A라는 객체에 담아 볼게요. 그리고 A 객체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1, 4, 9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죠.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배웠던 그 numpy 속성의 min 구한 것까지 한번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제가 프린트물에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승으로 구해볼까요? 자, A는 이렇게 3승으로 구하고 그 값을, 자, 평균 값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어떻게 해요? np.array라고 하고 이 값을 전부 다 array로 받죠. 받고 여기를 이제 3승으로 바꾸고 점을 min으로 뽑아볼게요. 그리고 액체 A를 뽑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 2, 3을 차례대로 3승을 한 후에 3승을 한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바꾼 다음에 전체 평균을 구해라 해서 그 값을 A에다 집어넣고 A를 반환해라 하게 되면 이렇게 12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if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if문은 조건문이죠. 그래서 기준 조건에 합당하면, 네, 합당한 값을,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값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다트라고 하는 객체에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다트 잘 입력됐을까요? 네, 잘 입력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문을 만들게요. if 다트가 0보다 작으면, 네, 변수는 위에서 지정을 했죠. 프린트, 네, 여기서 입력한 값은 0보다 작습니다. 네, 다트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자, else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즉 다트가 어떻게 해요? 다트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되겠죠. 0보다 같거나 크게 되겠죠. 프린트, 자, 입력한 값은 0과 같거나 큽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죠. 다트는 3이니까 뭐가 출력이 될까요? 아마 두 번째 게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네, 입력한 값은 0과 같거나 큽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앞에서 봤던 네, 이게 if인데요. for로 출력이 되어 있네요. 앞에서 봤던 for문에서 봤던 한 줄 쓰기 역시 마찬가지로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보면 상당히 좀 길죠. 우선은 다 써볼게요. 프린트 하고요. 입력한 값은 0보다 작습니다. 자, 이게 결과죠. 언제요? if 다트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나서 그렇지 않은 else문이 여기서 들어옵니다. else 할 경우에는 프린트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입력한 값은 0과 같거나 큽니다 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한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길기 때문에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서 뭐라 그럴까요? pout, printout, pout1은 이제 요 내용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pout2는 두 번째 거 있죠? 네, 요거를 입력을 할게요. 입력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두 개의 객체 지정을 해 놓을게요.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할게요. 프린트도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F를 사용을 할게요. F를 사용을 해서요. 따옴표 하고 여기다가 뭘 입력을 해줄까요? 다트를 입력을 하고요. 다트는 그렇죠? 다트는 어떻게 해요? 프린트 p out 1이 되겠죠. 언제요? if 다트가 0보다 작을 경우. 그렇죠. 하지만 else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프린트 f 하고요. 다트는 그쵸? 그리고 뭐가 될까요? 여기서 p out 2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 3은 입력한 값 3은 입력한 값은 입력한 값은 아니네요. 3은 0보다 자, 요거를 좀 바꿔줘야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3은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운전을 하게 되면 3은 0과 같거나 큽니다. 네. 그냥 이것도 0과 같거나 라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3은 0보다 큽니다. 라고 할게요. 네, 0보다 큽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5를 입력을 해주면 다트에다가 5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이제 5는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if 한 줄 수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건문과 순환문을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리스트 원소 순서에 대한 표현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해요. 자, 우리 그 프린트 함수 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에는 자, 이렇게 0으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원소는 어떻게 해요? 1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원소는 3으로 표현을 하겠죠. 다 출력하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사용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트 A도 같이 해줄게요. 하게 되면 3이 아니라 A 넣고요. 3이 아니라 2가 되겠죠. 출력을 해보면 0, 1, 2, 3, 그 다음 1, 2, 3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실습해 볼 내용은 한번 살펴볼게요. 객체 A에 포함된 원소가 2와 같거나 크면 true 값을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을 반환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객체 B에 담아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객체 A는 뭘까요? 1, 2, 3이죠. A의 원소들이 숫자 2와 같거나 크면, 같거나 크면은 꺽쇠 그리고 equal 요 두 개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해요? 2와 같거나 크면 얘는 2와 같거나 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반환이 될 거고요. 얘는 2와 같으니까 true가 반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는 역시 2와 같거나 크면, 즉 크죠? 그래서 true 값이 반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순환문과 그리고 조건문이 함께 포함이 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B라는 객체에 true if A의 I 원소, 그쵸? A의 I 원소가 2보다 크면 true, 그리고 els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을 하는데 요 I에는 for가 들어가죠. for I는 0, 1, 2가 들어와야죠. 여기에 1, 2, 3이 아니죠. 자, 원소의 순서는 첫 번째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1, 2, 이제 요 내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0, 1, 2가 여기에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에 0이 들어오게 되면 1이 반환이 되어서 1은 2보다 크다. 아니죠? false가 마지막으로 반환이 되고 객체 B에 담기는 거죠. 그리고 1이 I에 들어가게 되면 A에 1, 그렇죠? 두 번째 2가 들어오는 거고 2는 2보다 같거나 크다. 맞죠? true 값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A는 1, 2, 3이 됩니다. 그리고 자, B라는 객체는 자, 꺽쇠 열어주고요. true if A의 I 원소를 비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0보다 같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는 false를 반환을 하는데 이 I에는 어떤 것들이 순환된다고요? 네, 0, 1, 2가 순환이 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print B를 해주세요. 하게 되면 네, true가 반환이 됐습니다. 왜 모두 true가 나왔죠? 아, 네, 제가 0이라고 입력을 했었네요. 이게 2가 돼야 되는데요. 2가 되면 false, true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